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대학.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14번째. 오늘은 통신비, 통신 이슈를 총체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팟캐스트 이름이 참팟이잖아요. 요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기저기서 우리 참팟을 많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힘이 납니다. 한상희 교수님과 정태인 선생님, 안진걸 이렇게 세 명이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매주 한 분씩 좋은 분들 오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팟캐스트 세계의 최강자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이제 특별히 출연을 했었거든요. 팟짱에. 와, 역시 인기가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팟짱에 저도 갑니다. 팟짱에 가서 또 저는 가서 참팟을 홍보해 갖고 오는 거죠. 예, 이렇게 참팟과 팟짱이 발음이 비슷한데 오며 가면서 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팟짱에 빗대다니. 네, 한상희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는데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하면서. 네. 방콕. 네. 예, 방콕이 제일 좋죠. 네. 저는 방콕을 하니까 살이 쪄요. 살은 그 찌죠. 많은 음식을 다 먹어치웠으니까. 예. 막 설거지도 엄청 하고 가사노동 엄청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골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10시간, 올라올 때 7시간 걸리니까 제가 요즘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때는 받지 말자. 예, 맞아요. 선생님, 고속도로 아니잖아요. 원래 고속도로가 일 때 우리가 돈 낸 거잖아요. 명절 때 차 타고 가다가 내비에서 뭐 안전 지역입니다. 뭐 감시 카메라 조심하세요 하면 신경질 나요. 시속 10km로 가는데 무슨 감시 카메라야. 그러니까 저속도로 또는 거북이도로가 됐는데 광복절날 면제해 줄 게 아니라 그렇죠. 명절 때 면제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또 저는 졸음휴게실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졸음휴게실에 사람들 엄청 북적거리는데 화장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통행료를 받아,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만 한 400억, 500억 정도 받는데요. 그렇게 많은 통행료를 받아놓고도 고속도로 졸음휴게소에 임시 화장실 하나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이놈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화장실 없으면 결국 또 메인 휴게소에 가가지고 또 줄 엄청 서서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런 소비자나 민생 이슈의 최고 또 전문가이시면서 분노한 시민,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도 하시고 아마 이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KT 새노조 전 위원장님 아니냐 이러실 텐데, 지금 KT 새노조 대변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변인 하시면서 회사의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고 그렇죠. KT나 이 통신사들은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걸 졸린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가 아니죠. 그럼요. 민영화 되기 전에는 회사 사규에도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국가 신경망을 유지 보수하는 회사다. 이렇게 돼 있었죠. 신경망. 그렇죠. 통신망보다 느낌이 훨씬 세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경망. 소통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죠. 이게 이제 민영화된 다음부터 망조가 들어갔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끝에 이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 예. 뭐 이렇게까지 됐죠. 예. 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회사가 정말 잘 되기 예. 위해서. 예. 아니 요즘에 통신 3사들이 통신 전문가들이나 통신사 종사자들 중에 양심적인 뭐 우리 KT 세노조 같은 분들이 통신 요금 폭리고 충분히 인하이력이 있다면 회사를 망하게 하는 놈 한다 이렇게 막 그 오바해서 호들갑을 떨길래 제가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네. 예. 네. 우리 이해관 대표님 오셨는데 또 뭐 7대 경관 제주 7대 경관 사건을 공익제보에서 해고당하신 거로도 유명하죠. 지금 현재 해고자신 분이신가요? 네. 그 벌써 몇 년째이신가요? 3년째 됐고요. 항소심에서도 이제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예. 아마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징계가 나온 거잖아요. 한 번에 공익제보로 두 번 징계를 당한 최초의 사례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역시 두 번 다 구제 신청한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당 발령을 한번 시키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건이 이제 예. 가짜였죠. 그건 뭐 이미 이제 많이 밝혀진 거니까. 뉴세븐 온더스 재단, 그렇죠. 국제 사기 재단. 와, 그놈들 진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 뉴세븐 언더 창조경제의 그 아주 대단해. 거기 선봉이죠. 사무실도 없어요. 한상희 선생님 네. 아시죠? 사무실도 없이 무슨 7대 경관이니 뭐니 맨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투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아무도 뭐 공신력을 주지 않았는데. 봉이 김순날도 못 따라갈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창조경제. 그렇죠. 그런 게 창조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뉴세븐 언더스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이 정부도 정말 문제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 MB 정부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무슨 세계 타이틀만 걸렸다 그러면 뭐 목숨을 걸잖아요. 이 관료나 뭐 이 권력자들이. 예. 그래서 대통령 부인께서 그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 대표를 하시고 어쩌고 예.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제주도는 애들한테 집에 가서 하루에 10통씩 그 전화를 해갖고 와라 이런 걸 숙제로까지 내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그렇죠. 예. 예. 그 끝에 이제 제가 그게 국제 전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렸더니 회사가 저를 이제 집에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 걸리는 대로 예. 이제 보복 인사를 했고 그 끝에 또 해고까지 시켰죠. 그런데 그 두 번에 걸쳐서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뭐 명백한 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 복직시키라고 했죠. 예. 출퇴근만 6시간 오, 죽어라는 거죠. 예, 죽으라는 거죠. 엿먹어라 죽어라. 역시 통신회사답네요. 광석으로 예, 달려라는 특히 거죠. KT 광석으로 달려라. 그렇습니다. KT가 그때 이석채 시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뭐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국민을 수시로 속이던 그 시절인데. 네, 예. 3천억 들여갖고 개발한 예. 인공위성을 달랑 5억 원에 팔았던 그 시절 그것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적발됐었죠. 예, 그래서 그것도 그걸로 재판이 근데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걸로 기소를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석채 씨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걸 이석채 회장이 주도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누구를 기소했어요? 그 자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예. 정말 뭘 해먹으려면 참 그런 아주 비상한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아웃소싱 한 다음에 위성을 팔아 갖고 회장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갖고 기소해서 빠졌죠. 야, 다 보고받고 주도했을 텐데. 그렇죠?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요금 이슈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10월 1일이 단통법 1년이었는데 한상희 선생님도 단통법은 들어보셨죠? 뭐 네, 그렇죠. 통신 문외한들도 뭐 귀에 못이박히도 네. 들었으니까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호갱이란 말도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호갱이란 말이 예. 바로 이 그 통신비 때문에 나온 이야기지 예.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하나 사긴 했는데요. 예. 아만 생각해도 좀 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좀 그렇죠. 돈을 좀 더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얼마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찝찝한. 예. 예, 분명히 전형적인 옛날에- 호갱이십니다. 예. 속고도 속은 줄 예전에는- 모르고. 예전에는 주변에 조금 똘똘한 이런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소개해서 지원금도 상당히 받고 샀는데 그렇죠. 갔더니 지원금이 뭐 법으로 통제가 돼서 안 된다는 둥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또 여전히 또 몰래 지원금 많이 받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또. 예, 있죠. 아니 사실 예. 옛날에는 예. 사실 뭐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싹 물어보면은 정말 전문가가 있거든요. 아 대단하죠 전문가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음. 근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또 전문가가 나타나요. 아주 숨어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 예. 아무튼 길을 쓰고 통신 3사 간에 이제 보조금을 더 줘가지고 가입자를 빼와야 되니까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꼬라오는 일이 있는데 예, 그건 이제 자, 현행법에는 예.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페이백이라 그래서 이제 뒷구녕으로 주죠. 네. 어찌인데 소비자들에게 지원을 더 주는데 불법이다.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경실련은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여연대는 늘 이제 공적 규제는 필요하니까 폐지까지는 과하다. 다만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대폭 보완하는 입장인데 이해관 대표님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통법 어떻습니까? 뭐 단통법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것처럼 뭐 요금을 내린다든가 이런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런 예. 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매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단통법이 아주 중요했던 건 요금을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불만은 이제 폐지할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런 참여 긍정성이 있었다. 너무 호갱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통신 요금도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단말기 가격도 하나도 인하하지 않은 조건에서 지원금만 엄격하게 통제하니까 뭐야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다 같이 싸게 샀다면 지금 다 같이 비싸게 사야 되는 것이냐? 근데 예전에는 다 같이 싸게 샀는데 그 중에 이제 호갱 선생님들이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전 국민이 호갱이 된 비싸게 거니까. 사니까 전 국민 호갱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금을 엄격 상한하니까 마케팅 비용을 엄청 줄였을 텐데 통신 3사는 요금 인하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관 대표님 계속 평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이제 양상으로는 뭐 명백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 긴 눈으로 보면 통신 영역에서 거듭 우리 국민들이 비싼 통신 요금을 내게 된 경위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통신 시장이 시장 원리가 작동하면은 경쟁에 의해서 요금이 내려간다. 이게 한동안 정부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 통신사들의 시장 점유율 532입니다. SK텔레콤 5, KT 3, LG U+ 2. 아, 수십 년간 깨지지 안 않아요. 바뀝니다. 하나도 안 예, 바뀌어요. 안 야, 바뀝니다. 예. 진짜 요게 대단하네. 약간 바뀔락 하면은 단통법 이전에는 보조금을 왕창 써갖고 다시 되돌려놓고 이래서 전혀 시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뭔가 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 방침이라는 게 그건 시장 영역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 요금을 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첫걸음으로 일단 투명하게 하자. 예, 투명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실 통신 대리점은 이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눈치 빠른 그 직원들이 영업을 잘하는데 이 눈치의 핵심은 이 양반이 딱 고객이 들어왔을 때 촥 보고 이 양반이 어느 정도 호갱인가라는 걸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아이고 하느님. 예, 그렇죠. 아이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매우 만족하셨어요. 한상인 선생님 몇 번 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애들 데리고 가서 사야지. 아저씨들 가면 아주머니들 가면 이건 뭐 정말 당하게 되죠. 뭔가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할인을 해줬다 뭔가 그러는데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청구서 나와 보면 이제 그건 아니고 이런 것이 단통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저는 그 필름 하나 끼워준다는데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 필름 네. 그 화면 위에 그 덮어씌우는 얹혀준 거. 예. 에휴. 그거 하나 얹혀주고 비싸게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통법이 그 상대적인 호갱 차별을 근절해준 효과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야 너는 공짜로 샀는데 나는 90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일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60, 70만 원은 주고 사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불법 보조금 경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호갱 차별 이런 건 좀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불법 보조금 경쟁하지 말고 요금 인하 경쟁해라라는 게 이제 국민적 합의였는데 이거는 통신 3사가 안 하는 거죠. 이건 뭐 저는 명백히 담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요금 하나도 인하 안 했어요. 실제로 기본 요금 하나도 안 요금도 전혀 내려갔습니다. 기본 요금 폐지는커녕 전혀 인하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요금이 할인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보니까 하나도 인하한 게 아니던데 왜 걔들은 자꾸 요금이 인하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통법 평가를 둘러싸고 통신사들과 미래창조부는 뭐 굉장한 가계 통신비 감축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그 얘기에 이제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게 그 데이터 요금제입니다. 네. 근데 데이터 요금제가 그 전체적으로 통신 트렌드가 이제 데이터로 바뀌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에 따른 미래 투자적 성격을 갖고 한 것이지 이거 단통법과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로 요금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무제한 요금 이런 거 쓰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최저 요금 써갖고는 뭐 카톡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이 요금제로는 뭐 저렴한 요금제가 있지만 네. 그걸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 라는 면에서 이제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릴 사실 수 그런 있습니다. 거죠. 여태까지는 그 통신 그 가입자들이 음성 전화를 많이 했는데 예, 음성 문자. 이제는 예. 음성 문자 적게하고 데이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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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요금의 무게 중심을 바꾼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통법 딱 하나 좋은 건 있더라고요. 한상 선생님 분리요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분리요금제 못 모르는데요. 들어보셨죠?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네, 요거 호갱의 참여- 조건을 너무 많이 예. 갖추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 안 해줘요. 판매점 그래요? 대리점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 참여연대랑 통신공공성 포럼이 주장한 건데 이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사람한테만 지원금을 네. 주면 네. 통신 단말기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 사람 네. 장기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원 하나 그렇죠.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통신사가 국민들 골고루 줘야 될 서비스를 단말기를 자주 바뀌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을 그렇죠. 받는 꼴이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럼 중장기 가입자들 또 단말기를 새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해줘라. 네. 그래서 지원금 받는 대신에 이제 분리요금제라고 하는 거야. 지원금으로부터 분리돼서 요금 할인을 받는 20%를 할인해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많이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제한으로 문자, 음성,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이제 66,000원 안팎인데 단말기를 만약에 한상희 선생님이 저한테 집에 굴러다니는 걸 하나 저한테 주셨다. 제가 지금 투지폰이니까 아직도 선생님 하나 주세요. 집에 있는 거 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와서 개통하면 네. 요금 할 20%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통법에 이제 생긴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단통법을 경실련이 이제 폐지하자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이 요금 할인제 때문에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죠.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벌써 200만 명이 넘었어요. 되게 이제 맞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이걸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참여연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저한테는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판매점 대리점에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저는 예. 좀 억울한 게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이제 신문도 그렇고 뭐 이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건 상당히 충성심이 높거든요. 예. 한번 정하면 거의 안 바꿔요. 어디세요? 네. 통신 3사 중에는 어디세요? SK거든요. 아 SK에 제일 아니, 부당한 근데 짓을 많이 하는 곳. 정말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예. 저같이 충성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니까요. 제가 호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 가입자, 호갱 가입자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입자를 타 통신사로부터 뺏어올 때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이 되고 이런 시장 구조, 유통 구조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쓰는 분한테는 아무도 신경을 안 그러니까요. 씁니다. 선생님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금 인하로 경쟁을 하면 좋을 텐데 요금 인하 경쟁 안 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입자 빼오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방금 이해관 대표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입했는 한상기 선생님은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호갱 계속 잘 가입해 있어라 그러고 이제 타사만 빼오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듬뿍 주니까 선생님이 요금 인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신규 이렇게 가입자 빼오기에 무척 몽땅 쓰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요금 인하 모두에게 요금 인하하는 거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아니 저는 네. 지금 그 20% 할인해 주는 거 그게 할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아니 안 돼 있어요. 모르거든요. 선생님 확실히 안 돼 네. 있어요. 저 그 폰 개통하실 때 네. 폰 새로 선생님 집에 있는 거 갖고 가신 거 아니시죠? 예. 그 이제 가족들하고 대리점 판매점에 가서 이제 네, 새로 네. 하나 뭐 최신 아니, 단말기나 저는 해서 폰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샀으면 지원금이 들어 있거든요.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서 통신사에서 산 게 사오셨어요? 아니라 아, 네. 외국서 사오셨어요? 저 뭐 프리스비인가 거기서 샀어요. 네. 아 직접 구매. 예. 그러면 선생님 20% 요금 추가 할인 받으셔야 돼요. 빨리 연락하세요. 예, 지금. 그거는 예. 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011-114 맞죠? 네. 저기 SK 114가 네, 네. 그리 전화하셔갖고 바로 왜 그동안 말 안 해줬냐 따지면서 그 세상에
5만 원 같으면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게 그 최저임금이라면 2시간 노동분이에요. 아, 그럼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만원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포인트 10원, 20원 적립해주는 커피숍 저 이장원, 할인받으면 이발소 짜장면 쫓아다니는 우리들인데 예, 좋습니다, 선생님. 자, 단통법에는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최신 단말기들 다 지금도 90만 원, 100만 원씩 하던데 이현 대표님 통신사 직원이시기도 하고 지금 비록 해고당하시긴 했지만 뭐 벌써 근무하신 게 한 30년 가까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뭐 통신 진짜 이렇게 단말기가 손바닥만 한데 정말 90만 원, 100만 원인 거 말이 된가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뭐 지금 이제 달랑 2개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통해서 수입되어 있는 건 애플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상 3개 회사에 좌우되는 거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전부 다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전략 폰을 파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이제 컴퓨터 옛날에 우리 그 집에서 컴퓨터 쓰실 때 기억나잖아요. 뭐 486 나왔다 이러면은 값이 딱 올라갔다가 586 나오면 완전 똥값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게 뭐 달랑 잘 안 되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신 폰을 라인업을 해서 주로 유통점에 내놓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고객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굉장히 비싼 폰을 계속 썼고 그런데다가 고가 사양의 폰을 낸 것도 그것만 라인업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하면 한 20% 정도 네. 비싸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직구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예. 국내에서 이렇게 사야 되는 이런 현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그 올해 4월 출시한 갤럭시 S6가 미국보다 21% 높았다. 네. 이게 공식 이제 근데 보고자료도 나오고. 아니 그 회사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DMB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나 LG 뭐 이렇게 이제 비공식 간담회 같은 거를 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거죠. 국내는 DMB 꼭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여러 사양을 다 맞추느라고 제조에 따른 비용에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예. 더구나 이제 이미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들은 최고급 사양에 있는 것들이 지금 20만 원대 다 예. 뭐 수입되어 있거든요. 예. 샤오미? 네, 샤오미 샤오미하고 대륙의 또- 실수라고 얘기하는. 아, 네. 샤오미가 대단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샤오미 돌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샤오미가 비슷한 사양으로 20만 원대에 내놓으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나 LG가 폭리를 차고 있다. 근데 애플은 뭐 최고의 명성이라는 프리미엄이라도 있지. 삼성, LG는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너무한다 이런 네. 지적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예. 그 샤오미 폰하고 정말 삼성 프리미엄 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뭐 IBM이 PC 맨 처음에 만들어 갖고 잘 나가다가 예.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 PC 나오기 시작해 갖고 예. 그렇죠. 예, 뭐 결국 똑같다는 게 금방 입증된 것처럼 이미 지금 뭐 그 아. 이제 품질의 차이라는 건 뭐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거의 그렇죠.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기능의 차이라는 건 뭐 급격히 좁혀졌죠. 예. 아니 샤오미 실제 쓰신 분들이 어. 비슷하다고 다 이야기하세요. 네. 한글 지원이 조금 아직 서툴어서 그거야 뭐 그렇지. 중국 폰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계속 LG나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단말기 시장의 거의 이제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근데 여전히 애국심이 충만하셔가지고 비싼 거 알면서도 그래도 중국 폰보다 또는 아이폰보다는 삼성, LG 폰 사주자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악용해서 계속 폭렬차하는 게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일단 예. 지금 그 단통법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투명하게 하자고 했지만 제조사에서 얼마를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지 예. 통신사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렇게 따로따로 공시하는 거를 끝끝내 무산시켰습니다. 분리공시제, 네, 분리공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제조업체에서 그 돈을 판매 장려금 이런 거를 준단 말입니까? 이거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은 줄 돈 있으면 가격 처음부터 내려야 싸게 요금 인하를 팔았으면 되는데. 가격 인하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무슨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잘 쓰시라고
차값은 2천만 원 붙이고 그 중에 200만 원을 지원금 준다.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1,800만 원에 처음부터 팔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1,800만 원에 팔죠. 예, 그런 것처럼 이거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건 진짜 경제 원리도 아니고 시장 원리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구조로 됐네. 이번에 이제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그분이 옛날에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정말 그 특급 비밀리에 자료를 입수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제조이사가 9개월 만에 8천억이 넘는 지원금을 준 것으로 판매점 대리점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싸게 팔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가 판매 전략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주는 척 해갖고 그러니까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그렇죠. 지원금 주는 척해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할인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통신사들을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다 그 단말기도 유통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외산품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삼성이나 LG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두 개사가 공급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 공급하는 모델을 가입자들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PC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IBM에서 PC를 내 가지고 맨 처음에 뭐 좀 고가를 받다가도 금방 용산에서 이제 비슷한 사양으로 조립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IBM PC 자체가 옛날에 확 내려갑니다. 예,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시장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통신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신사도 달랑 3개. 그다음에 이것도 532 구조로 거의 경쟁이 안 되고 있고 제조업체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2개, 뭐 애플까지 합해야 3개예요. 그런데 애플은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 최고가 폰으로 파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딸랑 2개고 이 둘의 지원금에 의해 갖고 유통이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안 쓸래 안 쓸 도리도 없고 옛날 같으면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 PC를 못 만들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요. 삼성 아니면 IBM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비싼 단말기, 비싼 통신요금, 울며 겨자 먹기는 뭐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바풀로 잉어 잡는다더만은 보조금 조금 주면서 그 호객을 맞습니다. 아, 바풀로 잉어 잡는다. 그게 그 낚시계 용어이신 거죠, 선생님? 아니 좀 생소해서 그래요. 근데 그럴싸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조그만한 요걸로 가지고 큰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예전에 그 지렁이 꼬랑지 하나라 그 뭐 황금붕어 큰 붕어 잡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6일인데 청취자들께서 듣는 참여연대가 큰 맘을 먹고 제조이사하고 통신삼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 이제 모조리 공정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10월 6일 나니까. 네, 들었습니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지원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다. 이게 공정거래법상에 유기에 의한 부당 유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니까 착오를 일으키는 거, 할인해 주는 것처럼 그것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리베이트를 이렇게 뒤로 불법적으로 주고 있는 것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 제조이사, 통신삼사 모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남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 담합하고 있다. 요금이 다 똑같은 건 알고 계시죠, 선생님? 한상희 선생님. 통신사사의 요금 차이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맞죠.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럼 요금 차이가 없는데 똑같아요. 문자 메시지 20원, 음성 통화 1초당 1.8원, 데이터 요금제 똑같고, 데이터 요금제 이번에 나온 데이터 요금제도 나오는 날짜도 똑같아. 전부 다 32,900원에서 66,000원까지 요금제 구간도 똑같아.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담합이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잘 보니까요. 사실상 담합 추정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는 부족해도 담합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몰래 이제 증거를 잡기 어렵지만 몰래 담합하니까 그런 조항도 있어. 제가 다 신고를 해놨습니다. 자, 대표님, 이관 대표님.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단통법에 대한 최고 우리 국민들 불만은 일단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 근데 지원금 얼마 안 준다는 게 첫 번째 분노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 줄였다. 통일삼사 이건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그렇죠. 요금 인하로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기본 요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요? 기본 요금 폐지가?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요금을 내리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은 이동통신에서는
낼 필요가 없는 예. 매우 불합리한 요금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요금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는 이 통신 산업이 장치 산업이잖아요. 맨 처음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근대화 초기에 통신은 다 국가가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엄청난 초기 투자비에 비추어서 그 수입이 안 생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쓰든 안 쓰든 기본 요금을 이제 부과하게 된 겁니다. 뭐 지금 뭐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 집 전화로 뭐 여자친구랑 전화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통화 길어지면 아주 그냥 어머니한테 반쯤 죽습니다. 아이고 뭐 난리죠. 난리죠.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 왔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제가 알려줬어요. 이놈아 뭐하러 알려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좀 끊어라. 그래서 그 DDD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 뭐 시외전화 이렇게 요금 떨어지는 소리. 애인한테 전화는 해야 되는데. 김혜림의 DDD. 맞습니다. DDD. 혼자는 너무나 외로워. 네, 맞습니다. DDD 집권 DDD 나왔을 때하고 DDD를 두한이 대가리 돌대가리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그분 집권 시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 김혜림의 DDD. 그렇게 이제 통신 요금이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요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유선에서부터 온 건데요. 유선은 내가 전화를 가입하면 전화국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전화국 장비부터 우리 집까지 전화선을 와서 연결해 줍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전화를 쓰든 안 쓰든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본 요금이 그걸 이제 그 난센서티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즉 요금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센서티브하지 않는 그 트래픽에 관계없이 내가 보유하게 되는 비용 이거를 기본 요금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까지 다 연결해 주죠. 연결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유지 보수 비용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 안 써도 그거는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죠. 무선은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무선은 내가 단말기를 사면 그냥 거기서 유심 꼽으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통신사가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을 연결시키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주변에 큰 건물에 기지국 하나 있더구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 내가 그 충전하는 데드는 전기비도 내가 내요. 심지어 그렇죠. 전화국에서 유선으로 할 때는 그 유선 장비요금 내가 안 써도 그 전화요금 전화국이 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쓰는 단말기에 전화요금 내가 전기요금 내가 낸단 말이에요. 저 유선 전화는 전기요금도 안 나가잖아요. 유선 전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기 뜨는데 통신사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요금이라는 게 무선 전화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 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관행적으로 부과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우리 이동통신 가입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충분히 국민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니들 야 마음 까는데 그렇지 마음 까는데 돈도 들겠다. 그렇죠. 그럼 좀 그래 뭐 내가 안 쓰더라도 좀 내주자. 그래서 지금은 국민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갖고 있고 3사가 합해놓으면 1년에 2조 원 적게 잡아도 2조 원의 순익을 남기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도대체 왜 국민들이 다달이 통신사한테 기본 요금을 갖다 바쳐야 되냔 말이죠. 안 쓰든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요금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혀 부과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게 통신사 이동통신의 기본 요금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선생님. 그 휴대폰 써봤는데 그런 거 달라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선불 요금제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이제 없는 없었죠. 경우가 많고 있어도 많이 받을 유선 전화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칙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상식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5천만이 좀 넘었는데. 휴대폰은 5,800만 가까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폰, 세컨드폰, 서드폰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업무상 뭐 여러 가지 폰 쓰신 분도 있고 대포폰 쓰는 사람도 대포폰 그래서 5,800만이나 되니까 박리담회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1인당 조금씩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수입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기본 요금 폐지 지금 이미 그 우상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다
그 법안을 발의했죠. 예. 기본요금 폐지하라는. 새누리당도 일부 의원들이 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제 그 꼬리를 말았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미래부에서 안 된다. 예. 미래부가 갑자기 통신 3사 편 또 들어주니까 꼬리를 내리대요. 아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기본요금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통신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다음에 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요금 같은 걸 우리가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예. 통신이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대로 2G, 3G, 뭐 LTE 이렇게 뭐 계속 망이 업그레이드 돼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아반떼를 개발해서 우리가 다음에 아반떼 2를 개발해야기 때문에 차값을 비싸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전 국민이 난리 날 거예요. 아반떼 이제 2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아반떼 2를 개발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2,200만 그렇죠. 원을 내라. 그래서 자동차 살 때마다 기본 요금으로 네. 뭐 한 200만 원을 선납금해라. 만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통신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관행적으로 되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학? 예. 어디 대학이요? 새로 건물 지어야 되니까 등록금 더 내라 그런다고요. 아, 근데 건물 다 짓고 나면은 학생들은 다 졸업해 버리고 나. 선생님 항상 인권과 평화의 로스쿨에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예, 아주 늘 정말 뭔가 적절합니다. 대학에 관련된 문제점만 나오면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니 SK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 망 까는데 내가 계속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잖아요. 내가 KT로 갈 수도 있고 LG 플러스로도 갈 수 있는데 아니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4세대 그렇죠. 통신을 쓰고 있는데 5세대 통신으로 바꾸라는 법도 없잖아요. 갈 수도 있고 근데 왜 나중에 5세대 그 개발비를 아니 제가 내야 휴대폰이 돼요? 지겨워서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맞습니다. 계속 그 돈을 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지금은 공기업일 때 우리 통신을 공기업이 담당할 때는 통신사가 국민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전 국민이 통신사 돈벌이에 인질이 되어 있어요. 예, 다음번 돈 벌 것까지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서 돈이 안 벌리면 모를까. 근데 또 방금 순이익이 2조 안팎까지 되는 조건이거든요. 순이익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기본요금 별도로 거두니까. 예, 통신 예, 3사가 우리들의 벌어들이는 분노. 돈 예. 10년 모으면 4대강 10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습니다. 에이 큰일 나죠. 그러니까 4대강 4대강 하면 안 되지. 안 돼.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 네. 좀 끔찍한 예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제 단통법 이후에 그 통신 3사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줄었죠. 아니 늘어났잖아요. 매출은 예, 줄었고 매출이 일부 이익은 줄었는데 늘었죠. 이익이 예. 늘어났죠. 그러니까 단통법이 통신사들에게만 이익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영업 지원비가 예. 줄어들어서 그렇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네.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확실하다. 근데 그렇습니다. 인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답답한 노릇인데 통신사들은 네.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통신비가 조금만 내려가도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입니다. 정말 제가 네.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사가 짜고 오니까 인하를 요금 인하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규제 기관을 살살살살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압력을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과거에 이제 공기업일 때부터 다녔으니까 네. 공기업일 때 제일 전화국일 때는 안 다니셨어요? 다녔죠. 그러니까 예. 전화국일 때 들어가셔서 네. 한국통신으로 바뀌고 네. 그다음 네. 민영화되고 야. 그런데 오욕의 KT. 예. 과거에 공기업일 때 그 국정감사 피감 기관이었습니다. 예. 그 국정기관 감사 기관은 정말 직원들이 뭐 죽어납니다. 그렇죠. 정말 예. 그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류 갖다 주고 하려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뭐 요금이 비싸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때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뭐 예. 그런데 민영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기업 때는 아무도 국회 언저리에 가려고 안 합니다. 가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요 전부 다 그걸 대외협력 업무라 그래요. 그런데 대외협력실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이 잘 됩니다. 예. 예, 대외협력실 가갖고 맨날 국회의원들 방통위 국회의원들 관리해 미래창조부 그 관료들 관리해 예. 이런 업무를 하면은 거꾸로 이제 승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관료들 관리하고 의원들 네 그 평소부터 구슬려 가지고 그럼요.
통신요금 인하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통신요금이라는 게 비싸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건 뭐 OECD 통계고 뭐고 다 나오고 누구나 이건 정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년간 정치 쟁점이 되는데도 전혀 안 고쳐지고 있는 거는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통신사를 둘러싼 이 이권을 둘러싼 아귀다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참 어쩌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헬조선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헬조선, 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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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들 관리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료라든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부가 이 통신요금 올라가는데 공범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공범입니다. 통피아 그래서 통피아라고 선생님 제도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결국 자 단통법 1년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은 여전히 부풀려져 있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근데 그전에는 지원금이라도 발품 판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젠 지원금도 어쨌든 비슷하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는 또 통신 3사가 금마저 아끼려고 20만 원 안팎만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60% 정도만. 옛날에는 33만 원도 안 줘요. 심지어 법에 정해져 있는. 옛날에는 싸게 살 기회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비싸게 살 평등만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은 말이다. 모두 비싸게 온 국민이 호갱이 됐다.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럼 지원금을 엄청 아꼈으니까 마케팅 뭐 통신 3사 그러면 요금이라도 인하하길 바랬는데 요금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통법 차라리 폐지해버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건데 조금 이제 냉정해 보는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20% 분리요금제 폰을 자기가 갖고 왔을 때 20% 추가 할인 받는 게 새로 생겼고 예전에 비해서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려주긴 하거든요. 뭐 어디에서는 어떤 요건에서 얼마이고 어떤 요건은 얼마인지 이걸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약간 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상대적인 호갱. 예전에 한상희선은 100만 원 주고 사고 이해관 대표님은 5만 원 오히려 받고 사는 이런 상대적 호갱 차별은 좀 줄어들어서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을 하자. 그렇죠. 근데 그 대폭 보완의 방향은 단말기 최신 단말기에 끼어 있는 거품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폭 인하를 해야 된다 가격을. 그러기 위해서 분리공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끼어 있는 거품을 알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낸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껴진 마케팅 비용 반드시 통신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본 요금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요금 인하 효과 확실히 발생한다.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리요금제 그 할인 폭도 25에서 30%를 올리자. 그렇죠. 자기 폰 갖고 오는 사람 더 할인을 해주자. 그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최신 폰을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일종의 폰 이용 관행에도 일정 변화를 주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통신 요금은 인하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 짚으면 어쨌든 단말기 가격이 세계 최고가라는 건 최근에 계속 조사로 밝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확인된 거니까 이거는 뭐 모든 통계에서 확인된 거니까 이거를 갖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인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 제조사도 통신사도 정부 당국도 부인은 못하고 통신 요금이 별로 안 비싸다. 요 주장은 일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게에서 차지하는 통신비는 1, 2등인 건 확실한 그러니까 거고. 이제 그 사회마다 그 이제 관행이 있습니다. 또 그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같이 아주 압도적으로 그 인구 밀도가 집약적인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은 돈 벌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망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이 얘기를 잘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는 어디 뭐 길 물어볼 때도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또 우리 사회에 뭐 무슨 민원 전화가 있어갖고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기계가 받지 뭐 눌러라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내 통신 요금에서 내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당 요금이 우리나라가 비싸냐 싸냐 1분 통화하는데 우리나라 요금 체계가 비싸냐 싸냐 이건 좀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 정말 실제로 가게에서 통신비가 얼만큼이 부담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줄곧 1등 2등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한 5% 안팎까지 심지어 그 가게 지출에서 통신비가
총액 개념으로는 통계청에서도 16만 원, 15만 원까지. 네. 근데 최근에 14만 원대로 일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미래부가 막 호들갑 뜨는 거예요. 통신요금 낮아졌다는데 제가 보기엔 통신요금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금제 가입할 때 저가 요금제로 많이 이동을 네. 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분리요금제 200만 명 그 가입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고 알아서 요즘은 보니까 폰도 그렇고 요금제도 그렇고 둘 다 중저가로 알아서 이동하는 분들이 있더라. 너무 힘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단통법 쫙 정리가 됐는데 그 우리 참팟 댓글에 보면 네. 통신비에 대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튼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이외에도 이제 우리는 지금 단통법 1년만 대충 정리를 한 건데 통신 3사 그 포인트 주는 거 있거든요. 네. 한상희 선생님 알고 계세요? 그 포인트는 뭐 포인트 준다고 카드를 하던데. 줘요. 네. 근데 절반 정도는 또 몰라 이걸 네.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갖고 계세요? SK T 포인트 카드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근데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봐, 그게 문제지. 그거 저는 나름대로 고객이라니까요. 발품 팔면 좀 쓸 수 있는데 저도 지금 17만 원 포인트 남아 있어요. LG. 아무리 쓴다고 해도 왜냐하면 진짜 웃긴 게 뭐 5% 10% 이렇게 찔끔찔끔 할인하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체 결제 금액에. 그러니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남아요 다. 아니 예. 그 SK에서 저한테 그 뭐야 이게 표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장기 착해요. 가입제 그래도 통화요금도 꽤 내셨을 텐데 심지어 포인트도 하나도 안 쓰고 예. 계시니 근데 절반 가까이가 포인트를 모르고 계시고 포인트 카드를 안 받고 계시고 그렇죠. 그 남은 절반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사 그 포인트 남으면 연말에 통신요금 인하로 사용하게 해주라 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우리 참팟 댓글에도 그런 주장이 달려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 그건 저는 꼭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아니면 됩니다. 다 쓰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아니면 그걸 주유소 모아가지고 불의 도끼라도 그러니까 쓰든지. 그렇게 해두고 아니면 네. 주유소나 영화 갔을 때 그 네. 통신사로 100% 결제 가능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포인트로. 네. 근데 5%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아니면 2만 원 결제하면 뭐 한 2천 원 막 쓰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000원, 2,000원 찔끔찔끔 그러니까 다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질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포인트는 예. 10몇만 원 어치가 쌓여 있는데 이달 통신 요금 5만 원 결제를 못 해갖고 통화 정지를 당한다. 예, 심지어 그렇기도 이런 하죠. 거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러면 또 신불까지 당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포인트를 요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예. 예,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1포인트를 1원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렇죠. 2포인트를 1원으로 한다든지 뭐 그럼 어떻게든 통신요금 인하에 굉장히 또 절감이 될 것 같고 이해관 대표님 또 뭐 통신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가 평소에 주장해왔던 것들도 예, 대표님이 추가로도 어쨌든 제안하실 내용이라든지 좀 국민 여러분들이 네. 저는 이제 이 통신요금 인하 운동에는 한번 나서셔야 된다. 이게 예. 크게 한번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미 3사가 망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이동통신을 해준해 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사이동통신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G 망을 깔아갖고 서비스 시작할 때쯤 되면 5G로 다 옮겨가요. 네. 그러니까 망을 투자해가지고 그 망 투자비 건지기를 굉장히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진입장벽이 엄청난 겁니다. 이 통신사라는 게 일단 확립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활성화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라도 예. 더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와 갖고 이제 틀림없이 또 이제 잘못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쟁은 경쟁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정부가 아주 좀 똑부러지게 너희 이거 뭐 맨날 요금 인하 경쟁 안 하고 말이지 똑같은 요금제나 베끼고 이거 담합 아니냐 예. 하고 치도권을 좀 내리고 그렇죠. 시정명령 내리고 예, 이렇게 강력하게 네. 하면 또 내려가요. 지금 돈이 없어갖고 안 내려가는 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시장 기능은 시장 기능대로 작동 안 되고 국가는 이게 규제 산업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이나 이거 전부 다 방피아 통피아 이런 거 만들어져 갖고 끝나고 어떻게 갈까 통신사에 예. 뭐라도 갈까 이러고 앉아 있는 사이에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진짜 시민사회가 한번 크게 떨쳐 일어나자. 이게 성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네. 통신사들이 지금 돈을 못 벌면 얘기가 다른데 떼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국회의원들도 내심이야 어떻든 간에 선거 앞두면은 무조건 통신비 인하가 주요 공약으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예, 요거는 잘하면 성과 납니다. 말씀 잘하시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통신비 대폭이나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도 뭐 다른 공약도 안 지키지만 네.
그 다른 공약 다 안 지켜놓고 왜 4대강 주기 공약은 지켜갖고 그 사람 참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건 공약입니까 어디? 다 사기 공약인데 네. 그래도 좋은 공약도 안 지켰잖아요 일부. 그렇죠. 근데 4대강 죽이기 공약하고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회를 수구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지켜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박문진 이사장이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마침 그 쟁점은 어쨌든 제4 이동통신상으로 진출하면 그래도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망이 중복해서 깔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들은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제4 이동통신사가 생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처음부터 세 개였을 거로 통신사가 생각이 되지만 옛날에 한솔 5개였잖아, 5개. 예, 뭐 신세기 이동통신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인수합병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솔 PCS 016, 예, 그거는 신세계 017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5개.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제4 이동통신이 생존을 하려면 예. 제4 이동통신에만 5G를 몇 년간 보장해 준다든가 예. 이런 게 이제 강력한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런 걸 정부가 의도적으로 너희가 요금 경쟁 안 해? 셋이 똘똘 뭉쳐갖고 사실상 담합하면서 국민 피 빨아먹어? 좋아. 그러면 제4 이동통신 하나 내주고 예. 얘네만 그럼 5G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하면 된다는 거죠. 특별한 신생업체에 대한 예.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서 오히려 키우고 이러면 그 제4 이동통신은 기본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하면 국민들이 그냥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많이 옮겨가겠죠. 예. 그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싸게 하면. 조금 말씀하신 거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아, 지금 예. 정부는 그 의지가 전혀 없는 지금 우리 거예요. 저도 한상희 동의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만나보니까 총선 때 심판과 네. 대선 때 정권 교체 피리 꽂혀 계시고 그런 점은 저하고 똑같으세요. 저는 자나깨나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도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잡니다. 맞아요. 제발 총선 때 나쁜 놈들 심판당하고 대선 때 제발 상식적인 사람 뭐 저는 진보도 말하잖아요, 선생님. 상식적인 세력이 그냥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습니다. 교체되라.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통신사까지 이야기 나왔고 알뜰폰은 어떻습니까? 이해관 대표. 알뜰폰이 확실히 그래도 통화요금이나 기능이 있죠. 네. 지금 시장 점유율 곧 있으면 10% 네, 많이 올라갔죠.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알뜰폰은 한상희 선생님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네. 그까지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이 100%고 통신 3사가. 근데 굳이 이제 별도 법인이긴 하니까 망을 빌려서 그렇죠. 별도의 소매업을 어쨌든 하니까 구조는 그걸 나누면 다르니까. 통신 3사가 시장 점유율이 90%가 그래도 넘어요. 그러니까 알뜰폰이 아직도 10%가 안 됐는데 이번에 곧 넘는다면서요. 네. 근데 예. 저는 알뜰폰을 뭐 싸다는 건 아는데 예. 은근히 걱정이 돼요. 이 그러니까. 가입했다가 내가 뭐 SKT보다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관 아닙니다. 대표님이 알뜰폰을 쓰고 예, 있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자고요. 알뜰폰 어떻습니까? 통합 품질 똑같습니다. 아, 예, 그만이니까. 망을 그대로 빌리니까 일단.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성이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망 도매 대가 같은 걸 강력하게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통신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알뜰폰 업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게 미래부도 그렇게 이제 각종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이 알뜰폰 업체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 결국 이제 이 망 도매 대가를 낮춰주지 않는 한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예. 예, 이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측면에서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국가의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시장 활성화인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상호 연동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망 도매 대가 같은 경우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이런 네. 규제책을 제도가 됐건 법이 됐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망을 이제 도매해서 알뜰폰 업체들이 소매를 하는 거니까 그 도매가가 인하가 되면 소매가도 인하가 되고 또 알뜰폰 수익도 개선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돌파하면 만약에 이제 알뜰폰이 20%까지 돌파가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통신요금 이해관 대표님 알뜰통신 쓰시니까 네. 얼마 저는 뭐 만 한 부가세 포함해서 12,300원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알뜰폰 자체가 요금제가 낮은 데다가 네. 뭐 통화도 또 이렇게 알뜰하게 하시니까 네. 예, 카톡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그러면 네. 문자 주는 놈은 저밖에 없죠 뭐.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저하고 문자로 교신합니다. 저하고만 이제 다 이제 문자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서 투지 요금에도 뭐 LT 그 망 까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재밌는 게 이 아이고, 투지폰은 지금 한 250만 명 남아 있는데 그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요, 네. 선생님. 근데 투지폰 사용자들이 옛날 자기 추억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힘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제가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통신사들이 요즘 이제 소액 결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일종의 그 산업 영역에서 금융 기능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휴대폰 제조업체 뭐 삼성페이니 애플페이니 예. 제조업체가 다시 또 금융 기능까지 또 개입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네. 추세는 뭐 그게 전 세계적 추세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그거를 뭐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싼 통신 요금과 비싼 예. 단말기 요금 가격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서비스에서 예.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샤오미가 중국에서 그 돌풍을 일으키는데 제조 원가도 싸지만 사실 제조 원가에 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별도 그 뭐 앱스토어라든가 그러니까 그 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라든가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스마트폰 이쁘게 만들어 갖고 뭐 최인류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광고하고 엄청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낭비하고. 여기서 이 단말기에서 팔아갖고 돈을 벌겠다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집하면 저는 뭐 그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세상은 그런 것과 많이 달라졌다. 또 통신사들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라 그걸 플랫폼 삼아갖고 다른 어떤 그 시장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신 요금이 비싸니까 그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한다는 게 멜론 같은 거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서 예. 그 저작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등이나 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무튼간 제조이사 통신 3사의 뭐 행포, 뭐 폭리, 담화, 뭐 부당행위는 뭐 지금도 참여연대로도 끊임없이 제보하고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도 지금 뭐 공정위 뭐 미래방통에 참여연대가 작년 올해 신고한 것만 1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통신사. 근데 어디서도 제어를 안 받으니까 미래부 방통위도 뭐 봐주다시피 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공적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단통법이 생기긴 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 일각에서는 폐지해라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통신 서비스는 사실 가격은 정말 시장 기능처럼 가격 인하 경쟁이 발생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안 하고 그렇죠. 정말 공공성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 기본요금이 폐지돼 부당한 기본요금이 없애야 된다거나 단말기 폭리 거품이 제거된다 그러면 또 미래방통에서는 그건 또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정작 국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통신 3사 제조이사만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도로 놓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해관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격을 하자. 계속 우리 1인 시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SK텔레콤, KT 앞에 가서 1인 시도하고 통신 공공성 포럼도 활성화시키고 참여연대도 더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뭐 통신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오늘 한 6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참여하면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저는 뭐 참여연대하고 그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약간 걸려서 알딸딸하긴 한데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특히 방통위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총선 앞두고 한번 우리가 공개를 해서 이건 뭐 누굴 찍자 말자 이런 거 아니니까 진짜 뭐 기도 안 막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국제 비교할 때 따져보니까 결코 우리나라가 비싸지 않다. 뭐 이런 뭐 정말 기가 막힌 얘기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현역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성하고 문자 막 이런 걸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 공개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거 내려갑니다. 이게 성과가 아주 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통신비 인하 운동에 많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은 게 있어. SK텔레콤이 결국은 사실은 절대 강자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 50%를 지금 몇십 년째 유지하면서 통신 시장에서 가장 부당한 행포를 많이 하는 거로 이렇게 평가를 내는데 SK텔레콤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하자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대표님. 예, 저는 규제의 핵심은 비대칭 규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를 다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규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절대 강자가 계속 분탕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과중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나온 게 SK텔레콤 너무 절대 강자라서 KT, LG 플러스가 제대로 경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받고 그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의 공식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정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도 영업 정지를 뭐 2배, 3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과징금도 훨씬 심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파를 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전파 다 이 경매로 하는데 경매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5G 이제 다음에 갈 테니까 5G는 3위 사업자부터 시작하고 차등을 두고 그래서 나는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꼭 빠른 거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가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세 개 동시에 다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이런 비대칭 규제 같은 걸 강화하면 이제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로서 살아남으려면 국민한테 이쁘게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요금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인하게 되면 2위, 3위도 울며 겨자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위 사업자가 떡하니 버티고 니들 뭐 나 안 쓰고 별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2위, 3위는 뭐 1위가 안 내리는데 뭐 내릴 이유 없고. 그렇죠. 절대 안 내리죠. 2위, 3위 1위가 안 내리는데. 당연히 그렇게 문제 되는 거죠. 없어봐야 뭐 자기들만 손해죠. 그렇죠. 가격은 담합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입자만 빼면 되니까. 똑같이 담합했어도 훨씬 더 영업정지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대엽실의 역량이 통신사의 역량이라고 가면은 SK텔레콤 대엽실 직원들이 제일 활발합니다. 국회 가면 10명씩 막 돌아다녀요. 때로 몰려다녀요. 저한테 몇 번 걸렸어요. SK텔레콤 몰려다녀요. 때로 몰려다니다가 몇 번 걸렸어요. 한번 만나면은 당신들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냐고 막 피해요. 저를 보면 슬슬 피해요. 저 무서운 놈이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만나면은 저 좀 소개시켜줘. 우리 한상인 선생님 상을 받아야 돼요. 오랜 독자, 오랜 가입자. 제 알뜰폰으로 옮기시죠, 선생님. 알뜰폰 괜찮습니다. 지금 580만을 넘어서 60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점유율 10% 이제 돌파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알뜰폰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도 많은 시민 소비자 단체들의 그렇죠. 촉구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 역시 처음에는 알뜰폰이 저렴한 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뜰 통신 서비스니까 그리고 망을 빌려서 쓰니까 품질이 똑같다. 요금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싸다 이렇게 알려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소비자 단체들의 행동에 함께하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서 댓글이라도 달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여러 같이 해주시되 안 되면 뭐 알뜰폰으로 옮기고 막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비싸게 호갱에 대해서 사실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고요. 아무튼 국회에서도 또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통법 1년 평가 토론회도 더 하고 SKT, KT 앞에 항의 방문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무튼 문제만 생기면 고발과 신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연대가 이제 통신비가 많이 인하면 그때는 상을 받지 않을까 우리 민초들로부터 이런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모든 활동을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이해관 대표님이시고 또 조용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상인 선생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정말 바보된 게 확인이 됐네요. 예. 참 알게 모르게 바보가 됐는데요. 참 더 씁쓸한 게 정말 제가 바보가 돼 바보스럽게 사는 게 이 부분뿐일까? 이제 그러니까요. 단통법이라든지 이게 통신사 이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영역이고요. 그것 아니고도 정말 이 국가가 잘못해서 또는 기업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바람에 제가 바보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선생님 혹시 폭스바겐 차는 아니시죠? 네, 폭스바겐. 심지어 폭스바겐 차에다가 통신 서비스, 영화 서비스 자주 쓰는 사람들, 아파트 하자, 건설 사업꾼들은 아파트 하자에 직면한 사람들 전부 다 이게 심해서 재벌 대기업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 재벌되기 예속되면서 네, 이거 네.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네. 정말 헬조선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 사실 뭐 헬통신. 예. 당일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업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 이 기업은 돈벌이의 정신이 없고 예. 그걸 규제해야 될 국가는 또 국가대로 또 기업의 국제 대협실입니까? 네. 거기 네. 그거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봐주기나 하고 기업 대입실 밑에 예. 있어 이놈들이. 정부가 어떻게 된 게? 결국은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 주권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계속 저 같은 바보 나타나고 그 바보들이 쌓여가 헬조선의 뭡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예.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헬조선이란 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뭐 자기야 뭐 그 네, 그 만든다고 사람들은 자자니까. 해분조선이잖아요. 네. 그럼요. 천당에 살고 예, 있는 자자손손 해분조선 그럼요.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뭐 좋습니다. 예. 아무튼 시민 소비자들이 더 골기하자 참여연대가 지금 강력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게 10월 20일 날 전국 세입자 골기대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택 전월세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도 하고 있고 통신 밀란을 일으키자. 통신 좋습니다. 서비스에 열받는 시민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식의 밀란은 아니지만 정부와 통신 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전개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해관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있는 현업 통신 노동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시민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걱정 없는 나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